P씨는 K씨를 비롯해서 여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수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인 K씨는 P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P씨의 사기 혐의 유죄는 유력했습니다. K씨는 다른 피해자를 만나 P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P씨가 K씨를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터무니없는 수사를 하는 바람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K씨는 변호사를 사서 죄가 안 된 판결을 받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처음부터 담당 경찰이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변호사도 필요 없었는데 K씨만 금전적, 시간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셈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사실을 말해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희대의 악법, 사실적 시 명예훼손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 이 문장은 이상합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니요? 내용이 진실이라도 상대방 평판이 떨어지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건데 도둑을 도둑이라 불러도 안 되고 P씨 같은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불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이 희대의 악법인 이유는 현실에서 아주 악랄하게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해자를 고발해도 가해자가 상대방 고소 때문에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역고소하면 피해자가 범죄자가 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도 침해합니다. 의료과실로 환자가 죽거나 식당의 지저분한 위생 상태를 리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법이 앞장서서 범죄자의 방패 역할을 하고 진실의 재갈을 물리고 있는 셈이죠. 도대체 이 악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놀랍게도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는 식민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53년 시간적 인력적 제약 속에서 한국 형법을 제정할 때 일본 형법 제230조를 번역 수준으로 그대로 옮겨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규정했던 겁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소통하는 21세기에 이 낡은 법을 고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OECD 회원국 중 사실 적시로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지만 일본도 운용 방식이 우리와는 크게 다릅니다. 일본 형법 제230조는 한국과 유사하게 사실적 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과 관련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을 말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을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으며 극소수주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만 검찰 기소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위법이 판명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유럽 국가들도 명예훼손죄가 있지만 진실을 입증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계속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국회의원들은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사생활 침해죄나 모욕죄로 다루면 됩니다. 공익을 위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붙여 범죄자나 악당들이 피해자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이 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 부패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욕할까 두려워 국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 모른 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으라고 뽑아준 이유는 배지 달았다고 위세나 자부심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범죄를 유발하는 법을 폐지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